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학생들의 사춘기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등사춘기. 아이가 이제 좀 자주 짜증을 내기 시작하시나요? 또는 뭐, 이제 방문을 좀 걸어 잠그고, 뭐, 쾅 닫고, 아직 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네, 아마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방문 잠그는 소리에 같이 그냥 철커덕하고 마음이 내려앉으셨을 수도 있고요. 자, 아직 그저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춘기를 맞이할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등식이 이게 사춘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초등사춘기는 이미 아주 그냥 그 용어 자체가 일반화된 겁니다. 일반화됐다고 할 수도 일반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남녀 학생별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제 4학년 정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초등 시기로 이렇게 사춘기가 앞당겨졌을까? 일단 그것부터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신체적으로요, 어,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초경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건기구에서 그 공식적으로 한 60년, 70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12년도인가 전수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 당시 조사하던 때를 기준으로 70년 전 혹은 60년 전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약 4.5세 정도 그렇게 빨라진 걸로 제 이제 그때 통계자료 기억할 땐 그 정도로 되었고요. 그 당시가 그 빨라진 나이가 언제였냐면 12세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거죠. 2012년도인가 했으니까 지금 2020년도면 점점 더 많이 빨라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초경을 한다는 건, 초경 시기가 빨라졌다는 건 그만큼 성에 대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춘기라는 말 자체가요, 그 생각사자에 봄춘자를 씁니다. 봄을 생각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봄을 생각하는 시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봄이, 한자에서는 봄을 이렇게 성적인 의미를 비유할 때 씁니다. 뭐, 춘약, 춘정, 뭐, 회춘, 다 여기에 봄춘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사춘기고요. 이제 신체적으로 이미 여학생들의 초경이 앞당겨지면서 이제 그러한 생각이나 신체적인 반응이나 또 정신적인 생각이나 이미 성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된 거죠. 자, 왜 그럼 추경이 빨라졌냐 하면, 이제 그 빨라진 곡선이 있어요. 언제냐면, 1988년,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이죠.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어, 어떤 게 달라졌냐면, 여학생들의 지방 섭취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 섭취가 늘어나니까 이제 뭐 여성 호르몬 분비가 빨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 하에서 추경이 이렇게 앞당겨졌을 것이다라고 그때 그런 발표를 하나 이제 했는데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미 성적인 자극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이미 또 많이 낮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성에 대한 생각을 자극받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럼 단순히 또 그렇다고 이렇게 신체적인 반응 때문에 사춘기가 앞당겨졌느냐? 꼭 그것으로 이렇게 국한하고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무언가 압박을 받으면 누구나 이렇게 방어 기제라는 걸 펼칩니다. 보통은 방어 기제라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지만 적절한 방어 기제는 인간의 심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도 그런 압박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노출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혼란이 옵니다. 내가 이 상황을 견뎌야 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춘기를 앞당기는 이유가 됐는데요. 보통 이제 초등 시기의 아이들이 이전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뭐 선행학습을 하는 것도 더 많이 늘었고요. 뭐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꾸 강요를 당합니다. 너 이 다음에 뭐 할래? 커서 뭐 할 거야? 응? 전문직을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뭐 특목고를 가려면 지금부터 5학년, 뭐 3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더라. 응? 등등등등. 이렇게 계속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이전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유발하고 자신의 방어 기제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러면 사춘기를 앞당깁니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한 힘겨움을 겪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끌어당겨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초등 아이들이 사춘기를 앞당긴 건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춘기를 좀 늦출 수는 없나요? 초등시기 사춘기를 늦추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녀의 사춘기를 그냥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 자녀의 뭐 초경을 늦추거나 뭐 모든 외부의 인터넷 매체를 통제하거나 외부에서 공급되는 어떤 고영양가의 음식을 제어하고 등등등등, 뭐 공부나 각종 운동, 악기 연습 등을 다 포기하게 하고 가능할까요? 자, 그보다는 사춘기가 앞당겨졌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부모가 그 상황을 잘 맞이할까를 고민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설령 늦춘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맞이해야 되는 시기가 있죠. 자, 우리 아이가 일단 사춘기가 온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그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또 제일 먼저에서 또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이라는 건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말합니다. 이 간격을 이제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그래, 내가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 줄게.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자. 내가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을게. 이 적당한 간격만 유지하면서 가보자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지는 것이 일단 사춘기 자녀를 맞이하는 첫 번째 기본 시작입니다. 사춘기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요. 아이들이 나에게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방문을 걸어 잠그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셔요. 심지어 뭐 어떤 부모님은 문고리를 뭐 없애버리는 분도 계시고 아예 문을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보장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걸 찾습니다. 그럼 진짜 더 위험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나마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사춘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혹시 방에서 혼자 있게 하고 하면 나중에 대화도 없어지고 점점 더 고립되고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 시기만 그런 겁니다. 사춘기 시기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은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을 되돌아보고 나아갈 바를 정하는 겁니다. 잠시 일시적인 분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애착에 의존했습니다. 부모님도 그 애착의 달콤함에 어떻게 보면 많이 길들여졌고 아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용기를 내서 분리해 나가려는 큰 걸음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마저 부모의 애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아이는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이를 외부와 점점 더 고립시키는 길이 돼요. 자녀의 사춘기는 부모도 같이 분리의 과정을 겪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아이를 놓아주는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분리의 시기에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화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무언가를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저학년 시기에 물어봤던 패턴으로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뭐, 학교는 어땠니? 누구랑 친하게 지내? 뭐, 숙제는 없어? 등등. 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춘기 자녀 입장에서는요, 몇 년 동안 똑같이 들어온 질문이고 간섭이었습니다. 정말 나를 통제하고 간섭한다고 느껴요. 그런 질문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아빠의 어떤 회사 돌아가는 이야기, 엄마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뭐 취미라든지 아니면 뭐 엄마 직장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대화의 초점을 아이에게 두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에게로 이렇게 회귀시키세요. 엄마의 일상, 아빠의 일상을 그냥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혹시요 선생님 아이들 제 얘기에 관심 없으면 어떡하죠? 그럼 좀 상처를 받으시겠죠?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재미없으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뭐 그냥 혼자 술 한잔 하세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재미없는 겁니다. 좀 재밌을 것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음날 다시 도전하세요. 네.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아이도 궁금해지는 게 생겨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빠 요즘에도 그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아빠 짜증나게 해? 뭐 일거리 자꾸 많이 주고 그래? 이런 질문이 오면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 포인트는요 아이가 학교 밖이라는 세상 속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냥 한번 툭툭 하고 놓아 보십시오.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도 어른이 되는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라는 그 시기에서 본인의 관심의 어떤 시선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이한테는 학교 생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 얘기만 하면 아이 학교 생활은 어떡하나요? 제가 뭐 좀 궁금한데 그냥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세요. 제일 빠릅니다. 객관적인 시선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화 통화를 하시든가. 예.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제일 최고의 장점은요. 우리 자녀와 하루 종일 교실에 같이 있는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만 가봐도 담임 선생님들이 교실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등 담임은 항상 교실에서 상주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셔요. 찾아가서 면담도 하시고 최소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뭐 상담 기간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화라도 미리 문자 보내시고 언제 좀 전화 상담하고 싶습니다 하면 전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담임 교사의 눈을 통해서 듣는 것이 더욱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학교 생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꾸 아이들 귀찮게 하면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짜증만 냅니다. 자, 그런데 좀 원래부터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냥 예전부터 이미 사춘기가 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전부터 우린 대화하기가 힘들었어야 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초등시기 사춘기와 중등시기 사춘기는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거의 차이점은 없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초등시기는 아직 그래도 직관적인 사고를 합니다. 직관적인 사고라는 건 논리적이지 않고 척하면 척 알아듣는다는 건데요. 신체적으로는 청소년기에 가깝지만 사고의 인식은 아직까지 논리력보다는 직관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래도 초등시기입니다. 이 직관력을 이용하시면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화하냐면 스치기만 해도
알아듣게끔. 자녀와 대화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녀와 대화를 거부하신다면 일단 스킨십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녀라는 느낌으로 자주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요. 또는 그냥 어깨를 이렇게 툭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툭 치셔도 돼요. 그럼 아이가 무슨 일인가 딱 쳐다보겠죠? 쳐다보면 그냥 이렇게 웃어주세요. 살짝 웃어주시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헐 뭐지?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 나에게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갖고 싶다라는, 관심 갖고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대화가 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부모님은 사춘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일 힘든 건 사춘기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아이 당사자입니다. 터널 속에 있는 아이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아이만큼은 힘들지 않다는 것, 아이는 거의 혼돈 수준이라는 것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그 터널을 지나고 나와서 본인의 새로운 자아를 꺼내 들게 될 겁니다. 그 시기 함께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초등 사춘기 어영부영 그렇게 회피하게 하게끔, 공부나 해 하면서 회피하게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춘기 자꾸 미뤄봤자 소용없습니다. 대학교 가서 결국 사춘기 또 옵니다.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진 말아야 되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십시오. 초등시기 사춘기 아이들이 아주 멋지게 분리라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 분리를 성공적으로 해내시길 응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초등사이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